안녕하십니까. 박사과정 현빈입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프롬프트 디자인 앤드 엔지니어링 인트로덕션 앤드 어드밴스 메서드입니다. 이 논문은 아카이브에 올라온 리뷰 논문이며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AI 에이전트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많은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고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롬프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AI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된 질문, 설명, 명령 등을 다양한 형태로 AI 모델에다가 제공함으로써 모델의 출력값을 결정하는 요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는 주로 묘사형 프롬프트가 사용되며 LLM 같은 경우는 간단한 질의부터 복잡한 문제 해결 그리고 예제를 통한 따라 만들기 같은 이런 방식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가정적인 기본 구조 같은 경우는 지시문, 질문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력 데이터나 예제를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필수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유형과 활용 방식으로서는 단순히 질문이나 명령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프롬프트가 있는 반면 보다 또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그 기법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자주 사용하는 베이직 프롬프트에 대한 예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일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형태가 제일 자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설명에다가 질문 형태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대학 에세이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밑에 같은 경우는 해당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설명 플러스 인풋입니다. 일단 나의 정보에 대한 다음 정보가 주어졌을 때 네달러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세요. 이러한 미션을 주어지게 되면 밑에 저는 블라블라 어느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예제를 들어감으로써 구체적인 에세이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명확히 지시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퀘스천 플러스 example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A, B, C, D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가 좋아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example와 제일 비슷한 답을 원하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서는 거그 프롬프트 디자인 팁과 그의 방법에 대해서 좀 살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사고의 흐름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방식입니다. 모델이 더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질문을 반복하고 단계별로 생각하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질문은 다시 제시한 후 단계별로 이유를 설명한 후 최종 답변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기반 응답 방법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질문을 던져주고 대답을 할 때는 원리 소스를 제시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프롬프트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장에서 특정 빈 공간을 채워두기 하고 이 빈 공간에 대한 내용만 생성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처럼 특정 범위 내에서 내용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조에 따라 다른 프롬프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입니다. LLM은 모든 요청을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문자, 느낌표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 모델의 명령이 더욱 정확하게 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 단어를 포함해서 답변해라. 저런 강조한 표현을 쓰면 보다 원하는 결과를 더 얻기 쉽게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AI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오류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에게 직접 내가 답한 답변에 대해서 검토하고 오류를 찾아 수정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할러시네이션에 대해서 좀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다양한 의견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AI는 절대적인 진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데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두 제시하도록 요청하며 보다 더 균형 잡힌 답변을 얻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프롬프트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대표적인 거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COT입니다. COT는 LLM의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모델이 보다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COT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제로시아이고 하나는 매뉴얼 COT입니다. 제로시아 같은 경우는 모델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 멀티 COT 같은 경우는 각 단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COT를 적용한 거랑 COT를 적용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확연히 더 나은 결과를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리 오브 돌트 TOT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OT는 LLM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여행 계획을 세울 때처럼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처럼 TOT는 다양한 사고 경로를 고려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모델이 여러 사고 경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추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탐색한 후 가장 적합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TOT는 단순한 사고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유용하며 인간의 사고 방식을 모방해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출력 방식이나 COT 방식과 달리 TOT는 여러 가능성을 나무가지처럼 확장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TOT 방식을 사용하면 AI 모델이 보다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APE 방법입니다. APE는 그냥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APE는 LLM이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 평가,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화하는 기법입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프롬프트 설계 과정에는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APE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프롬프트 생성,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그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서 각 프롬프트에 대해서 개선하고 변보적으로 생성을 통하여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 설계 부담이 줄어지고 그리고 반복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더 정확한 답이 생성되고 그리고서 자동화 콘텐츠 생성, 대화형 AI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프롬프트를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프롬프트만으로서 LLM의 결과를 완성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에 통하여 외부의 데이터를 첨부하는 방법, 레그라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레그는 사전 학습된 L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식을 동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오른쪽 위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레그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쿼리를 생성하고 이는 인로된 프롬프트를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검색 쿼리를 생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서 이를 DB나 노리지 그래프에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 검색된 정보와 쿼리를 같이 LLM한테 전달함으로써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 실시간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특정 도메인의 응답을 대답할 수 있으며 LLM의 지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같은 모든 프롬프트랑 레그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는 LLM 기반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LM 기반 에이전트랑 LLM의 제일 큰 차이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LM 에이전트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행동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개체이지만 LLM은 그냥 입력을 받고 출력을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LM 기반의 특성은 단순한 응답을 생성한 이상의 복잡한 사고를 수행이 가능하고 그것서 의사결정 및 도구 활용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며 외부 도구나 서비스를 통해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소개한 LLM 에이전트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리오랑 리액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리오 같은 경우는 LLM의 외부 데이터에 즉시 액세스하지 않고 추론 계획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사용 가능해지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검색 비용이 높거나 불확실성이 큰 시나리오에 특히 유용하는 방식이며 그 다음으로서는 리액트입니다. 리액트는 LLM이 추론과 실행을 기미하게 통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추론뿐만 아니라 추론을 기반으로 직접 실행 가능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LLM이 보다 자연스럽게 환경을 적용하며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하나는 미리 계획하고 일을 하는 것이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작동하면서 실시간으로 계획을 바꾸고 그 액션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니온은 미래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 확보한 후 실행하는 방식이며 니에트는 추론과 실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오랑 리액트 기법을 적용하면 LLM 에이전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그리고선 전략에 맞게 작동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발전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은 LLM과 생성 AI의 발전에 따라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프롬프트의 설계에 넘어 요새 AP나 RAG 같은 현실적인 기법들의 표준이 될 가능성은 앞으로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핵심 도구 및 프레임워크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랭체인이나 오토GPT 같은 다양한 도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으로 LLM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인 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도구 개발 및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가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